상속 이슈가 생기게 되면 이제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제 상속세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상속세 재원 마련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상황에 따른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호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게 이제 점점 상속세를 자주 다루게 되네요. 이게 단순히 이게 상속이란 게 재산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납부해야 될 세금도 뭐 만만치 않고요. 기간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게 기간 내라는 것이. 네. 그리고 또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네, 우선 상속이 발생을 네. 하면 즉시 사망 진단서나 아니면 사체 검안서를 좀 발급을 네.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장례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장례 절차 기간 동안에 이 병원비라든지 장례 비용, 그 납골 비용 이런 비용들은 상속세 계산을 할 때 상속 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을 잘 수취하셨다가 네.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발생하고부터 1개월 내에는 이제 상속 신고서를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에 좀 신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그 서비스를 통해서 고인의 상속 재산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인에게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사망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에 이 신고를 하셔야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상속세 신고 납부 같은 경우는요. 상속세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제 완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이 신고를 하시려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결정을 우선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각각의 상속재산을 평가를 해서 상속세를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6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상속재산을 등기 등록을 하시고 예. 취득세까지 취득세까지 납부를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한 이후에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동안 과세관청에서는 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상속세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상속받을 재산이 많을수록 이제 상속세율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상속세를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상속세의 원칙적인 납부 방법은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한 번에 내야 한다는 이 일시납 원칙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모든 그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당장 납부할 현금이 만약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 체납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일시납과 현금에 대한 몇 가지 대체가능 방법이 이 세법에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이 분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상속세 총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게끔 네. 하고 있는데요. 만약 상속세 총액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을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이제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연부연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상속세 총액이 만약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동안 이 상속세를 나눠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나눠내는 방법은 상속세를 우선은 11분할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11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은 원래 원칙적인 납부 기한인 6개월 내에 납부를 하시고요. 예. 나머지 10회분을 이제 10년에 걸쳐서 이제 1년에 1회씩 이렇게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납부하다 보니까 이자 명목에 이제 가산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약 3.5%의 이율을 적용해서 가산금까지 이제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연부연납은 당장의 현금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재벌가라든지 아니면 많은 자사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원칙 중에 일시납 이외에 현금으로 또 납부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거에 예외적인 방법인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물납이라는 제도는 상속세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고 그리고 총 상속 재산 중에서 유가증권이라든지 부동산이 비중이 한 절반 이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상속세 총액이
총 상속 재산 중에서 그 차지하는 그 금융재산 가액보다 상속세 총액이 더 높을 경우에는 이제 이 부동산이라든지 유가증권으로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연부연납도 원래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이게 늘어난 거죠? 네, 이 상속세, 그러니까 증여세 같은 경우는 5년인 거고, 예.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10년, 그리고 만약 가업상속공제까지 들어간다 하면 20년까지 또 연장이 돼 있습니다. 예. 가업 상속. 예, 이제 가업을 이제 예. 상속인이 물려받는 예. 경우에는 요건이 될 경우에는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이제 20년까지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물납이라고 표현하셨던 네. 뭐 문화재나 뭐 네. 미술품 같은 거, 네. 예, 이런 거로 상속세 납부 원래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 기존에는 이제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통해서만 이제 물납이 가능했었는데요. 부동산과 유가증권. 아, 예. 근데 작년에 이 상속세를 문화재나 이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게끔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제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사례가 나와서 네.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초의 물납제 미술품이 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이 반입이 됐는데요. 예, 문체부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이 작품들의 보존 상태, 아니면 활용 가치, 그리고 역사적 가치,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를 해서 상속세를 가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물납 허가를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업계에 따르면 이 상속인이 미술품을 통해 마련한 세액이 약 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이 미술품 자체가 이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소유주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자진납세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음지에서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이 미술품들을 좀 양지로 끌어내려면 이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라든지 보유세 등 이런 기타 세금에 대해서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 물납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이제 부동산 상속받는 경우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뭐 아파트를 처분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연부연납 신청하고 뭐 또 주택담보대출 받았고 내고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또 모두 물납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연부연납이나 뭐 이런 기타 방법을 통해서 예. 안 된다 하면 결국 이제 물납을 좀 그렇죠.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 물납조차도 사실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관할 세무서장은 이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납 허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황금성입니다. 네. 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물납으로 받은 이 부동산이라든지 유가증권을 현금화를 해서 결국은 이 납세에 충당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물납으로 받은 다음에 관리나 처분이 이제 적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 물납을 결국은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법에서는 물납 허가가 어려운 사유들을 좀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 이런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 물납 신청한 토지 그리고 그 토지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건물의 각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아니면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네. 아니면 무허가 건물 등 같은 경우에는 물납 허가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이제 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됐다든지 아니면 회생 절차 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2년 내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감사 보고서도 이제 제출을 안 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물납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최근 이제 부동산 가격이 특히 서울 쪽에 워낙에 뭐 오르다 보니까 강남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이게 상속세 내야 된다 이런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절세에 더 관심은 높아지고 요즘 절세 트렌드 중에서 이제 자녀뿐 아니라 사위, 며느리, 뭐 손주 등에까지 분할 상속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요. 네, 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유산세 과세 방식이기 네. 때문에 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진세 효과가 좀 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상속받은 재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상속받은 사람이 기존 재산까지 합산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 이제 원래는 이제 취득 과세형이라고 예. 해서 증여세 같은 경우는 받은 재산에 대해서 예. 받은 몫에 대해서만 세율을 곱해서 그걸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상속세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 기준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아하. 모두 합산을 한 다음에 아, 예, 거기에 예.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누진세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눠서 상속받으면은 네. 그 세율이 확 낮아지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나눠서 상속받는다고 해서 세율이 많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율을 계산할 때 이미 총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율을 거기서. 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예.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누진세 효과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생전에 좀 증여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 예, 그렇게 해서 생전에 미리 증여를 통해서 상속재산 규모를 좀 줄여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할 때도 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네. 바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만약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미리 증여했던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네. 그럼으로써 세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전 증여가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만약 고령인 경우에는 이 네. 10년이란 기간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은 이 증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란 이 기간을 절반인 5년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이 상속인 아닌 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이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어서 만약 증여하고 나서 5년이 지난다고 하면 증여로서 이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속인 아닌 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손자녀, 사위, 며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직접 모든 재산을 증여를 미리 하는 것보다는 아들 세대, 딸 세대한테 이제 준다고 생각해서 손자녀, 사위, 며느리한테 증여하는 것이 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여세 자체에서도 이제 부담이 이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자산을 여러 명한테 이제 분산 증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과표가 나눠지면서 이제 각각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해서 절세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증여를 하는 사위나 며느리 이런 상속인 아닌 자한테 이제 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세대 생략 증여 할증 과세입니다. 네. 이 세대 생략 증여 할증 과세에는 물론 이 사위나 며느리는 포함은 되지 않는데요. 이 세대 생략 증여라는 거는 이 예. 조부모가 손주에게 이제 직접 증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 내야 할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할증을 하거든요. 이렇게 30% 할증하는 이유는 이 두 세대에 걸쳐서 원래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2번 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이제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한 번만 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할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30% 할증을 하고서 한 번 내는 것이 네. 오히려 2번 내는 것보다 세금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30% 할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증여하는 방식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